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이온 결합이 이어서 이번엔 공유 결합의 형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공유 결합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비금속 원소의 원자 사이에서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만드는 결합, 그게 바로 공유 결합이었죠. 왜 비금속 원소의 원자 사이에서는 공유 결합을 해야 될까요? 비금속 원소는 금속 원소와는 다르게 전자를 주려는 성질은 없고 전자를 서로 가지려는 성질만 있기 때문에 나도 가지려고 하고 상대방도 가지려고 하면 차라리 둘 다 서로 가진 걸 나누면서 공유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겠죠. 그래서 비금속 원소의 원자 사이에서는 전자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서로 공유를 하면서 결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두 가지, 비금속 원소의 원자 사이에서의 결합이고 전자쌍을 공유해서 만드는 거다. 왜? 비금속 원소는 모두 전자를 얻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얻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보고, 그럼 이렇게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이유, 좀 더 원론적인 이유는 왜 결합을 형성하는가? 결국 우리가 결합을 형성하는 이유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결합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공유 결합을 할 때 중요한 거, 내가 그럼 몇 개의 전자를 공유할 것인가 선택하기 위해서는 옥텟 규칙 만족에 필요한 전자수만큼을 내놓아서 공유를 한다. 즉 내가 한 개가 필요하면 한 개를 내놓는 거고, 두 개가 필요하면 두 개를 내놓는 거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예시랑 같이 보면 수소가 결합한 수소 분자 같은 경우에는 수소 원자는 전자를 한 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전자가 하나가 더 필요하고, 그 말은 내가 전자를 한 개 내놓아서 한 개를 더 얻으면 총 두 개를 채울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전자 수만큼을 내놓아서 공유 결합을 형성한다 라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산소처럼 이번엔 전자가 두 개 필요하면 전자를 두 개를 내놓고 두 개를 받아서 개수만으로 총 4개를 채우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 전자 4개는 해당 원소의 원자에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공유 결합을 형성한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럼 그 오른쪽에 물 분자 같은 경우는 산소는 전자가 2개 필요하고 수소는 전자가 1개 필요하니까 산소 1개당 수소 2개가 결합하면 서로 필요한 만큼을 채워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합을 형성하면 된다라는 거.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지금 이렇게 전자를 전자 모형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매번 이렇게 그리긴 조금 불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합, 공유된 전자쌍 한 개를 선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직선으로만 그리게 되면 훨씬 더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으로 표현한 걸 우리는 결합선이라고 합니다. 이 결합선은 말 그대로 공유 전자쌍을 선으로 표시한 거예요. 공유 전자쌍을 선으로 표시했는데 이 공유 전자쌍은 다른 말로 그냥 결합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결합 한 개당 선 한 개다. 그래서 이런 결합선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뭐 결합이 한 개 있으면 단일 결합이라고 하고, 결합이 2개 이상 있으면 개수에 따라서 또 다르게 부르겠죠. 2개면 이중결합, 3개면 삼중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예시, 이중결합은 산소 분자죠. 결합이 2개 있는 거고, 삼중결합은 질소 분자, 서로 결합을 3개 가지고 있는 것. 자, 이렇게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사중결합 이야기는 빠져 있죠. 사중결합은 그냥 없는 결합이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실제로 사중결합은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기도 하고, 그리고 없는 이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결합을 형성하는 건 플러스와 플러스 사이에 전자가 묶여 있어서 플러스와 전자, 플러스와 전자, 이 인력으로 결합을 형성하는 건데, 전자가 사중결합, 즉 4쌍의 전자가 가운데에 몰리게 되면 이 전자끼리도 반발이 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불안정해져요. 그 결과 사중결합은 형성되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되지만 사실 그냥 사중결합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핵관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이온 결합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볼 건데 간단해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뤄서 에너지가 최소인 지점에서 결합을 형성해요.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인력은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일 거고, 반발력은 핵과 핵 사이, 가까워진 핵과 핵 사이의 반발력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왼쪽 아래 그래프를 같이 보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그래프가 총 3개 나와 있죠. 파란색, 검은색, 주황색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파란색은 앞에서 봤던 것과 똑같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에너지가 증가한다. 즉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불안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니까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고요. 주황색은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안정해지니까 이건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최종적인 에너지 그래프가 검은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도 3개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1번 파트, 지금 결합이 형성된 곳보다 멀리 있는 위치와, 그리고 3번 파트, 결합이 형성된 곳보다 가까이 있는 위치, 그리고 2번, 결합이 형성되는 바로 그 지점, 이렇게 총 3개로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물론 R0와 E0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른쪽을 봅시다. 지금 1번은 우리가 인력이 우세한 지점이죠. 에너지를 봤을 때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크기보다 인력에 의한 에너지 크기가 훨씬 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멀 때는 반발력이 그다지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인력이 우세하게 나타나고요. 3번 위치에서는 이번에는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워지니까 오히려 반발력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합니다. 즉 반발력이 우세한 구간이 될 거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인력과 반발력이 이제 균형을 이루고 있죠. 균형을 이뤄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이 됩니다. E0라는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이 돼서 이 지점에서 바로 결합이 형성이 돼요. 그럼 여기서 R0와 E0 또 같이 봐야겠죠. R0는 말 그대로 공유결합 길이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같은 원소의 원자가 결합한다면, 다른 원소가 결합했을 때는 수소와 염소가 결합했을 때 HCl이 만들 때 이 R0는 H핵, 수소핵과 염소핵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럼 만약에 같은 원소의 원자가 결합한다면, 수소가 결합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때 핵과 핵 사이의 거리가 R0가 되겠죠. 눈치가 빠르면 여기서 금방 알아챌 수도 있는데, 그러면 2분의 R0는 원자 반지름이 되겠죠. 그렇죠. 같은 원소의 원자가 결합했을 때는 그 핵 간 거리의 절반을 원자 반지름으로 한다 라고 우리가 앞에서 주기성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그 내용이 오히려 뒤에서도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기서 보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 제로는 말 그대로 결합 에너지입니다. 정의가 조금 복잡한데, 기체 상태의 분자 1몰의 결합을 끊어 원자로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다. 이건 말로만 일단 하고 넘어가고요. 핵심은 분자를 원자로 만들 때 결합을 끊어야겠죠. 그때 필요한 에너지예요. 그럼 왜 E0는 필요한 에너지라고 했는데 음수의 영역인가? 당연히 결합을 할 때는 더 안정해지면서 이 에너지를 방출하죠. 그럼 결합을 끊을 때 필요하다는 건 이 E0만큼을 다시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E0 값, 절대값으로 합시다. E0 값이 클수록 결합력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필요한 에너지가 많을수록, 또는 결합을 만들 때 방출한 에너지 값이 클수록 더 강하게 결합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유결합은 에너지와 거리에도 모두 영향을 받는데, 기본적으로는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에너지가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짧아지니까 그만큼 정전기적 인력이 강하게 작용해서 더 강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랑 별개로 지금 앞에서 결합수는 이야기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아서 잠깐 그 내용만 조금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결합수에 따른 결합 길이와 결합 에너지 변화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결합수가 늘어나면 그에 따라서 결합 길이는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는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요. 우리가 결합을 친구끼리 손을 맞잡는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한 손을 잡고 서로 당기는 것과 양손을 잡고 서로 당기는 것, 상대적으로 양손을 잡는 게 좀 더 견고하게 결합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화학결합도 똑같습니다. 단일 결합일 때보다 이중 결합일 때가 좀 더 강하게 결합하고, 삼중 결합일 때가 좀 더 강하게 결합해요. 그러면 결합 길이는
결합을 강하게 한다는 건 핵과 전자 사이에 인력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거니까 좀 더 가까이 당겨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합 길이가 짧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아래 표는 지금 탄소와 탄소의 결합을 기준으로 좀 예시를 들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러한 수치는 전혀 외울 필요 없습니다. 경향성만 보도록 할게요. 탄소와 탄소가 결합했을 때 단일 결합은 결합 길이가 154 피코미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중 결합은 134, 삼중 결합은 1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합 개수가 증가할수록 결합 길이는 짧아졌죠. 이걸 앞에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피코미터는 10의 -12 미터 정도 됩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 매우 작은 값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옆에 오른쪽 결합 에너지를 볼게요. 결합 에너지는 단일 결합일 때 413kJ, 그리고 이중 결합일 때 614, 삼중 결합일 때 839 정도 되는데, 결합 개수가 증가할수록 결합 에너지도 같이 증가한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숫자 외울 필요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되는 거, 결합 개수가 2배, 3배가 됐다고 하더라도 결합 길이가 반으로 줄거나 또는 결합 에너지가 2배, 3배가 되지 않는다 라는 거, 그냥 결합 개수가 증가할수록 길이는 짧아지고 에너지는 커진다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유결합에 대한 내용들을 쭉 봤는데, 공유결합도 이온결합처럼 내용이 조금 있기 때문에 공유결합의 형성과 공유결합의 성질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영상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럼 공유결합은 또 봤던 것처럼 지금 결합 에너지, 이 그래프를 가지고 여러분이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 여기서 확인하고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